네,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날로그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우노보드, 그다음 브레드보드, 그다음에 점퍼 케이블 3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변저항 1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렇게 구성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 보시면 움직여야 되나요? 끼웠는데, 이거. 이상한 데 가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를 아까 보셨겠지만 핀이 갖다 내고요. 핀을 총 3개를 썼습니다. 여기서 기본에서 다시 모드로 바꿔가지고 아마 여기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쭉 찾아봅시다. 있을까요? 전체 모두 가변저항이 어디 있을지 있다. 가변저항이 있네요. 가변저항 여기 있습니다. 가변저항을 여기에다 두시고요.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뒤집을까요? 뒤집는 게 조금 더 잘 보이려나? 이거 죄송합니다. 어? 일단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회로를 먼저 5볼트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5볼트 연결하고요. 왜냐면 여기가 나는 오른쪽을 VCC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한쪽은 뭐다? 그라운드다. 그라운드라고 얘기했었죠. 그라운드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좀 직선이 될 수 있게끔 그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0번부터 5번까지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겠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색을 갖다가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검정색 해가지고 들어가는 라인과 나오는 라인을 갖다 구분하여 연결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 우리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문자 코딩을 하고, 자, 일단 인트 아날로그 아날로그 핀 이거를 A5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가 보다 A라고 하는 것이 아날로그로 지정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void 셋업 다음에 serial begin 9600. 이것도 얘기했죠. 포트라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포트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void loop int VAL은 그냥 뭐 볼티지, 즉 전압을 읽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날 로그
리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요 리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날로그 형태로 데이터를 읽겠다입니다. 아날로그 리드. 위에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아날로그 핀을 여기다가 잡아 놓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A5를 뭐 그냥 직접적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직접적으로 써줘도 되지만 우리가 좀 더 동작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지정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시리얼 프린트 ln VAL이라고 쓰겠습니다. VAL은 위쪽에서 우리가 받아놓은, 받아놓은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어디에? 시리얼 모니터나 시리얼, 어, 플로터에다가 저장하는 하는 거겠죠. 한번 런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버깅이 됐고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된다? 시리얼 모니터 켜주면 되겠죠. 자, 지금 어떻게 되죠? 0입니다. 0. 0. 그런데 여기서 얘를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값이 1023, 즉 1023이라고 하는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열로 가고 얘를 크로스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는 이 다이얼을 갖다가 왼쪽 끝에 놨을 때는 1023이라고 하는 다이얼이, 1023이라는 값이 아니라 0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순서를 좌우를 바꾸자마자 얘가 1023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102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부하가 걸리는 최대치가 다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변 저항 자체가 뭐 고가의 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얘를 갖다가 1024라고 하는 부하를 계속 걸어주게 되면 제가 가끔 타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가 타지 않게끔 동작을 시키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다가 이거는 하는 것을 중요한 것보다 다이얼의 위치가 다이얼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아니 이제 이 가변 저항에 부하가 걸리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걸리는 부하가 없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이렇게 점점 키우다 보면은 뭐 1024까지 가볼 수는 있겠지만 가는 것은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다시 한번 이 아두이노를 동작시키기 전에 회로를 구성할 때 그라운드 쪽으로 다이얼을 돌려놓고 시작을 해라. 안 그러면은 가변 저항이 망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는 가변 저항이 망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손을 살짝 작게나마 화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센서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여기서 혹시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센서들이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뭐가 있나. 자, 전해 캐패시터 아니고요. 다이오드 아니고요. 인덕터 아니고요. 자, 포토레지스터는 아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리가 두 개입니다. 다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활용한 데이터를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IR 센서가 있네요. IR 센서.
초음파 센서도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도 있고, 온도 센서, 요게 있고, 여기에는 온습도 센서는 따로 되어 있진 않네요. 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온습도 센서 한번 봐봅시다. 자, 온습도 센서 연결했습니다. TMP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뭐다? 전원이다. 그리고 여기는 뭐다? 접지다. 여기는 뭐다? 뭔가 읽는 거죠.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터미널 1, 터미널 2, 와이퍼라고 되어 있죠. 다시, 여긴 전원, 접지. 아까 뭐였죠? 우리가 가진, 우리가 가진 그 센서가 아닌, 아까 처음에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는 VCC, 하나는 그라운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는 전원, 즉 VCC, 하나는 그라운드죠. 그리고 하나는 뭐 여기서 명칭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뭐 시그널 라인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아마 온도로는 안 나올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전력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반대로 한번 꽂아볼게요. 반대로 꽂았습니다. 그럼 아마 얘가 지금 읽을 수 있는 최저값인 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이쪽이 전원이죠. 자, 이쪽이 오른쪽이 전원이고 이쪽이 접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서 동작을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거꾸로 꽂으면은 얘는 동작 안 합니다. 제대로. 그래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25도예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좀 키우겠습니다. 자, 58도 제어합니다. 58도일 때 나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도일 때 나오는 데이터와 125도일 때 나오는 데이터가 350 파일로 전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125에서 마이너스 40, 125, 160 정도 되는 건가요? 어, 165도 정도 되는 거네요. 165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센서로 들어오는 값들이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온도 값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온도 값보다는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전압 값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전압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갖다가 내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되어 있는데 한번 써봅시다, 한번. 여기서 마이너스 40도가 20이네, 전압이 들어온 전압이. 전압값이.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아날로그 신호를 분해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올렸더니, 어, 125도일 때, 125도일 때 얼마다? 358. 즉, 5볼트를 1024개로 나눠서
1024개를 나눠서 그 중에 뭐다? 358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가 지금 쪼개져 있는 것들 대비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이 얘 값과 얘 값을 한번 빼주면 약 338 정도 나오죠. 즉 여기서 아날로그 신호의 간극은 338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얼마가 나오는 거죠? 0도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부터 125도라고 하면 약, 몇개죠? 160, 한 6? 5, 6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한번 나눠보세요. 166이라고 하면. 166이라고 하면은 338에 166으로 나누면 한 0.5 정도 되는 건가요? 0.5? 즉 0.5당 한 1도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판단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0도다 라고 하면 0도예요, 0도. 그런데 0.5도당, 0.5랜다. 어, 0.5가 아니죠. 이게 2죠, 2. 2죠. 2당 1도가 올라간다 생각해 봅시다. 즉, 아날로그 신호 2가 늘어날 때마다 1도가 증가한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40에서 0도가 됐다라고 하면 약 아날로그 신호는 80 정도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0도에 맞춰볼게요. 들어가는 신호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 그렇죠. 80이 아니 80을 더해줘야 되니까 100이 되는 거죠. 100. 100이 맞네요. 음, 잠깐만요. 80, 요거 제가 이걸 안 더했네요. 40도가 증가했으니까 2 곱하기 40이 증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준값이 20이었기 때문에 20부터 80을 더해서 총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0도도 한번 해봅시다. 20도는 여기서 또 40도가 20 곱하기 2가 돼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는 약 120 정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또 올려볼게요. 저 120 더하기 20 하면 얼마? 약 140 나온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나중에 코딩을 해가지고 140도이면, 140, 아날로그 신호가 140이면 저걸로 산출될 수 있게끔 계산식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줘야지만이 우리가 온도 값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센서를 바꿔가지고 들어온 아날로그 신호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에 또 무슨 세 개로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초음파 센서도 다리가 세 개네요. 한번 꺼내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순서가 바뀌어 있죠. 여기는 그라운드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5볼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이 맨 오른쪽에 있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까는 여기가 전원부, 여기가 접지, 그라운드. 그 다음에 여기에 시그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센서를 딱 봐가지고, 이제 이해되시죠? 5볼트와 그라운드는 이 센서를 동작시키기 위한 구동 전원이에요. 구동 전압입니다. 시그널은 뭐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열을 바꿔줄게요. 이렇게 넣어서 꽂으면 동작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왜? 이미 여기서 그라운드와 여기에 있는 이 TMP와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반드시 고쳐주셔야 돼요. 얘를 옮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떠한 값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5볼트와 그라운드를 정상적으로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이 회로의
이 그 초음파 센서 뒷면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회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회로를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전원을 넣어준 거고요.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이렇게 거리가 나오고요. 센서류에 대해서 나오는 시리얼 모니터 값, 거리를, 여기는 시그널을 받아야 되네요. 시그널을, 왜냐하면 초음파 센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범위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센서에 대한 코딩이 있는 것 같아요. 코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는 지금 단순 센서가 아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회로를 갖다가 동작을 시킬 때도 아까 TMP 센서, 저거는 단순한 그 TMP 센서지만 여기에 있는 이렇게 기판 형태로 되어 있는 센서들은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까지 하시면 아마 센서류들은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삭제를 할게요. 이건 안 되네요. 라이브러리 사용하지 않는 센서 또 뭐가 있을까요? 거의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띵커캐드가 가지고 있는 센서류들 중에는 거의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어가 아닌 센서 데이터를 한번 받아볼 수 있었다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받았어요. 이제 받으면 뭘 해야 될까요? 이 받는 걸로만 끝나게 되면은 이 의미가 별로 없죠. 받는 걸로만 끝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받았다가 되는 거고, 얘를 갖다가 제어로 써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신호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 켜지지 않는다. 신호가 들어올 경우에는 불을 킨다. 또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알람을 울린다. 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알람을 끈다. 라는 그러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구현하셔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쉬었다가 그 두 개를 묶어서 연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요번 차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쉬었다 돌아올게요.